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 원수인데 수사기관이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을 다루듯이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있다. 특례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하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라는 게 핵심인데요. 이 대국민 호소문 놓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느냐, 법원 쇼핑, 판사 쇼핑 하듯이 해서 서부지법에서 발급한 영장, 그게 과연 이제 적법한가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용사는 그 과정과 절차가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내용 자체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거 역시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기 위한 꼼수로 판단하고 있고,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발동을 해서 전 국민을, 온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간 자입니다. 그 자를 위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라. 이게 법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현석 변호사님, 지금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중에서 어떤 내용에 좀 주목해야 되고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경찰과 그리고 공수처에서 하는 조사에 대해서 협조할 자세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제3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방문 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협조할 자세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불법적이고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은 수용할 수가 없다. 그 메시지를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저는 전달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게 집행 과정에서 그게 유혈 사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 위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그 공수처나 경찰에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임박해 있다 집행이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내일 한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또 메시지에는 올렸지만 진짜 내일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게 이제 계속 임박해 있다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관저에서 시위를 하시는 지지자분들도 뭐 심신이 많이 지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이제 경찰이 힘 빼기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법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라는 점, 그 부분을 오히려 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세기를 박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 변호사님, 근데 이 호소문 내용 놓고 야당에서는 즉각 특혜 요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특혜 요구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제3의 장소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 뭐 이런 거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어디 검찰이나 이런 데서 경찰이 조사받으러 올 때 내가 제3의 장소 가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특혜라고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통령 비서실의 기능은 그냥 현상 유지와 지금 대행을 보좌하는 기능에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쳐야 되는데 지금 이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런 거를 발표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더더욱 이게 좀 약간의 코미디 같았던 게, 이거를 발표하자마자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우리하고는 상의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저 호소문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표현을 굉장히 과격하게 하시는데 무슨 마약 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프레임의 전환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지금 온 국민이 이 겨울에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을 약간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지금 하면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원 변호사님께서 지금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결합이 돼서 이제 내일을 무슨 D-Day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D-Day라는 그 표현이 결합이 되면 뭡니까?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지금 다 모이라는 일종의
어떤 시그널 같은 거를 발표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현상 유지적이고 대행 보좌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이 이런 선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운 변호사님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마약 수사대랄지 뭐 강력팀이랄지 이런 인원들까지 동원하려는 것도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일부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대를 동원하는데 그 대통령이 마약 사범입니까? 그래서 그 좀 터무니없는 그런 그 인력을 동원을 한다. 그분들은 마약 수사하시게 그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시게 두시고 그리고 그 다른 그 수사관이나 그런 인력들을 동원을 하면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자체도 이제 다른 관할의 수사관을 빼와가지고 그 수사지휘라는 명목으로 국수본에서 동원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비서실장으로서라기보다는 개인으로서 이제 의견을 내는 거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네네.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 변호인단도 이게 뭐 대통령과 협의돼서 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고 그 선을 정리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개인 의견이 정말 뭐 개인 의견이라도 그게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채택을 하면 되는 거고 네. 만약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아까 짧게 하나 예,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면 네네.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선사하잖아요. 그 취임 선사하실 때 제일 첫 단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대통령은 헌법과 법 질서를 지켜야 될 제1의 책무가 있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그것까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통령이 지금 가져야 될 태도인지 또한 지금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왔지만 지금 기관단총이 들어있는 배낭을 메고 있는 그 청와대 용산 직원들이 관저 직원들이 지금 이게 언론에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추정되는. 그것은 추정이 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기관단총으로 추정되는 걸 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혈 사태에 대한 어떤 암시나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 피해야 될 것이 유혈 사태인데 그게 어떤 벼랑 끝 전술처럼 그거를 메고 언론에 그거를 노출시킨다는 것 자체가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오면 이 배낭 안에 있는 걸 꺼내서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일종의 무언의 또는 행동으로서의 협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근데 그게 체포영장 만능주의인데 예. 일종의 영장 만능주의. 네. 무슨 말이냐면 과거 프랑스 혁명 때 2만 명이 사법부의 판결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걸 사법살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적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2천 명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200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많은 분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리고 구속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사건 중에 상당수가 무죄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무죄로 판결이 났을 때 그러면 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관의 판단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도 법조인이지만 법조인의 판단이란 건 절차만 지키면 뭐든지 옳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근대 국가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거고 네. 서로 간에 이렇게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장을 일단 발부받았으니까 그대로 뭐 다 그 아무 문제 없는 거다라는 그런 그 뭐랄까 어떤 의견이라는 게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경호처가 무기를 소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110조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관련해서 그 군사상 그 기밀이 요하는 장소에서는 관리자가 승인을 해야 되고요. 관리자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는 특히 그 군사 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준비를 오히려 안 하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는 생각입니다. 예. 근대 국가에서 삼권 분립이 되면서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고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따르지 않으면요. 이것은 바로 공화국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사회계약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한남동 앞에서 우리 80년대 그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던 백골단이라는 것이 지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백골단이 등장을 해서 국가 권력에 대항을 해서 자력구제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사회계약 이전에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법원의 어떤 영장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저는 공화국의 해체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화국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46%, 40% 중반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의사는 그러면 법원의 영장이나 이런 거에 반하는 의사니까 필요 없는 의사고 잘못된 의사입니까? 그 잘됨과 잘못을 판단하는 것도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민의 뜻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사법부의 명령을 여론조사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수용 여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주장이라는 건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